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들 부모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처녀분들 아마 결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부모님들의 인식이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2030 여성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결혼을 했을 때 제사 안 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들이 많죠. 그리고 명절 때 같은 경우도 그냥 눈도장 짓고 바로 런 쳐버리고, 그리고 아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눈치는 또 엄청나게 줍니다.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반반이라도 했으면 몰라. 꼴랑 3천만 원, 5천만 원 들고 오고, 아들이 대부분 다 준비를 했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지원한 케이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치를 줍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침밥도 못 먹는 경우도 많고요.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 노동력이 한 명이 증가한 건데 지금은 상전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제대로 며느리한테 대접도 못 받고 오히려 눈치만 주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들들이 재산 도축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육권을 가져왔을 경우에 갑자기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죠. 요즘은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노인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 빈곤율이 1입니다. 1인데 만약에 아들이 장가가게 되면 용돈이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또 대를 잇는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부모님들이 아들들에 대한 압박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압박도 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가족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본수도 상당히 많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만 가구 이상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표본 오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비혼 독신이라든가 비혼 동거라든가 무자녀라든가 비혼 출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혼 독신 같은 경우는 37.0에서 53.0으로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혼 동거 같은 경우도 46.6으로 늘었습니다. 25.3에서 20% 이상 는 거예요. 5년 만에. 무자녀 같은 경우도 29.1에서 52.5로 껑충 뛰었고요. 그리고 비혼 출산 8.4에서 23.0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3년이니까 3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조사하게 되면 지금 이것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 인식의 변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파란색이 2020년도고요. 그 옆에 좀 공간이 비어 있는 게 2015년도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좋다가 32.4에서 34.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21.5에서 28.3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좋다는 게 9.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15.4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이제 주로 이제 지금 결혼 정년기 때에 있는 그 여성들, 남성들의 부모님 나이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60대의 인식을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59.0입니다. 보통이라고 답하신 분이 21.0이고요.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19.3입니다. 그러니까 한 41%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자식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 이상인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72.6이에요. 그런데 60대 같은 경우는 59.0이기 때문에 이 격차가 13.6이죠. 그러니까 10살 이상 차이만 나더라도 인식의 차이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40대만 하더라도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30%가 안 되는 29.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이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줄어드는 현상은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부모님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로 대한민국 남자들에 대한 압박은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제 사촌형제 중 이혼한 형제가 3명입니다.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모습을 보신 저희 부모님은 속 편하게 혼자 살라고 하십니다. 셋 다 82년 김지영 세대 이자들인데요. 굉장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젊은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합하신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저는 30대 중반 대기업 현장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30대 초반, 중반, 후반 여자를 소개받아 봤는데 똑같습니다.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가야 하며 전업주부, 용돈 30만 원, 그냥 웃음만 나와서 애프터 신청은 안 했네요. 부모님께 소개팅 후기 말씀드렸더니 바로 욕을 박으시네요. 저도 당분간은 혼자 지내다가 국제결혼 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분들 마인드가 이제 본인들이 어렸을 때 공주로 커왔잖아요. 그거는 자기 부모님들한테 공주지 진짜 공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공주로 착각하고 있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경제권을 쥐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편한테는 용돈 30만 원 받고 생활해야 본인들의 마통도 갖고 본인의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이제 가성비죠, 가성비. 많은 한국 남자들이 해외에 있는 좋은 여자분들을 만나서 행복한 국제결혼을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한국 여성분들 싱글 라이프 충분히 존중하고요. 행복한 비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좀 비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해외 직구를 왜 하겠습니까? 해외 직구가 훨씬 여러 가지 물류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가성비가 좋으니까 요즘은 해외 직구로 많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즉, 국내 결혼이 가성비가 좋다면 굳이 힘들게 국제결혼 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국적을 가진, 같은 언어를 가진 한국 사람과 하는 게 나은데 그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해외 직구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 큰아버지 장례식장에서 10년 만에 만난 고모부가 이러시더라고요. 여자들 괴물이니 조심하라고 의아했습니다. 고모부는 결혼을 정말 잘하셨고 나이가 80 다 돼 가시는데 정말 보수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친척분들도 너 돈 잘 버니까 혼자 살아도 되겠다 하시고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일수록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 2030 여성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많아질 겁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진짜 시댁을 알기를 그냥 호구조수로 보는지, 그리고 최소한의 며느리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도리, 책임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하죠. 결혼할 때도 그렇다고 본인들이 충분하게 돈을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반반 결혼도 아니고 돈도 얼마 안 가져오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보수적인 어르신들일수록 아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요즘 진짜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경우 2010년쯤에 갑자기 아버지가 손보라고 결혼하라고 죽기 전에 소망이라며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적당한 여자 만나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2013년쯤부터 압박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서 힘이 빠진 것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고, 근데 이 인식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조금 살아왔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인식의 변화 속도가 빨라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대는 엄청 빠르게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변화 속도는 느립니다만은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50대만 하더라도
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44.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런 인식들이 보편화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비트보겔의 수력 사회론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리 아닌 쌀농사를 하고 단체로 치수사업 등 협업을 해야 하는 동양에서는 다산과 결혼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꼰대스러웠던 건 어쩔 수 없던 거였는데요. 노동력과 출산의 개념을 꿰뚫어 보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새 누가 농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말씀하신 이론을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해석하니까 또 지금 결혼이 과거에 비해서 출산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바로 농경사회였는데 이 농경사회가 사실상 정보의 사회로 바뀜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론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가부장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고 불리한 가부장제 부분만 폐지를 주장하니까 모순입니다. 독박 데이트 비용 부담, 결혼 시 남자가 집 준비,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 모두 사실 가부장제의 잔재인데 그 권리는 그대로 누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독박 증병, 독박 데이트, 독박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흐린 눈을 하죠. 모른 채를 하죠.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그 철학자 중에 유명한 니체,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성들의 본질에 대해서 이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이기적이다.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본성인 것 같습니다. 본성.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남자 키우는 부모가 죄인도 아니고 무슨 노후까지 저당 잡히면서 자식 장가를 보내봤자 밥도 못 얻어 먹는 거 보면 당연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면 정말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부동산 가격 꼭 매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전세자금 대출은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금리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 전세 마련하기도 매우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돈들을 많이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노후 비용까지 저당 잡히면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처럼 노동력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투자를 할 만한데 지금은 사실상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며느리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노동력 플러스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자식들한테 아들들한테 결혼하라고 부추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요즘 어른들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른들이라고 눈 감고 귀 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 상태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리타분한 어르신들도 건보공단에서 나온 기형아 통계 보여드리면 국결 쪽에 고개를 끄덕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국제결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후기를 보다 보면 아직까지 국제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하는 가장 좋은 자료가 이 기형아 통계, 선천성 장애 요거 관련된 통계를 보여드리면 어르신들이 반박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요거를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은요. 저도 586, 63세입니다. 아들에 대해선 35살 이후에서 시작해서 40살까지 하도록 하고 안 하려고 한다면 노후 준비 충실히 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저는 잘했지만 우리 아들 시대에는 다르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결혼이 오히려 손해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래도 남자가 결혼하는 메리트가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여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결혼은 여자가 손해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결혼 정년기 때 있는 여성들, 어머니들 세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결혼 정년기 때 여성들의 결혼은 여자가 손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가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를 여성분들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FM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느린 속도지만 계속적으로 이 현상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서 특히 나이가 이제 꽉 찬 분들은 정말 이제 시집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방금도 커뮤니티에 글들을 보니까 지금 30대 중반 이상 넘은 여성들이 지금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막상 소개팅도 안 들어오고 결정사 갔는데도 맨날 뺀지 맞고 잠수 이별 당하고 뭐 그리고 카톡 같은 거 뭐 일십 안일십이라고 하나요? 안 읽고 씹히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서 뭐 괴롭다 그런 후기들이 많던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울분을 토하지 마세요.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이 너무 갑질을 했어요. 너무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고 노후 준비 100세 시대니까 미리미리 잘 하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